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미 제출했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광주의 민심은 어떠할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광주 현지에서도 이번 사건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 광주 시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크나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계시지요. 예. 그동안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의 그 망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황당한 거짓말로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대의를 부정하고 색깔을 더 씌우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런 못된 작태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광주 시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해야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예.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지요. 그 정도로. 이번 논란을 내란 음모라고 하셨습니까? 이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은 전두환 내란 세력이 김대중 당시 총재를 오히려 내란으로 기소하고 사형 선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역사가 이제 제대로 바로 서서 이제 전두환 세력이 이제 그 광주 학살 책임과 함께 내란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세 사람의 그 망언 또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극우 민주주의 부정 세력들이 이제 뭔가 이 판을 엎으려고 하잖아요. 그날 아마 이 세 사람 의원 중에도 이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무슨 정권을 자기들이 넘겨줬더니 무슨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뒤집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일종의 내란 행위라고 봅니다. 내란 음모라고 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이들 3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죠. 이제 15분 정도 후에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으로 이번에 이 세 사람을 출당시켜야 되겠지요. 제명이죠. 예. 제명.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일탈 행위를 하는 당원들로서 그 자기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망언을 용인하고 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와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에 따라서 당 안팎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겠죠. 예,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국회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그것도 장소도 국회였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망언을 했습니다. 이걸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 해체를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말씀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한국당에 대한 이제 해체 요구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와 별도로 사실은 세 사람 의원의 이제 한국당 내에서의 문제는 한국당의 당적 문제이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국민적 관심은 그보다는 국회의원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그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제명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최소한 1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도 그 새 의원이나 지만원 씨 거짓 망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중에 몇 분들은 이번에 뭐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런 국회의원들의 양식 있는 행동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재작년 촛불 시민 집회 위력 앞에서 그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또 다음 주말에는 서울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는데요. 예. 이런 재작년 촛불 시민 집회 위력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 주신다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새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네.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게 예, 될 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망원 파문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오히려 광주를 방문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데요. 아마 일부러 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원래 예정돼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김진태 의원 본인도 나를 더 띄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네네. 또 다른 언론을 보니까 김순례 의원도 오히려 이번에 인지도가 높아졌다 하면서 최고위원회 좋아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뭐 이게 아주 지능적으로 이번에 이런 그 망언을 하고 또 광주를 방문해서 거꾸로 무슨 광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하룻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자기들 인지도나 인기가 뜨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큰 오산이고요. 이번에는 정치 생명을 아예 이어가지 못하도록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 민주평화당에서 특별대책위 그리고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예, 홀로코스트란 말은 사실은 독일 나치 당시의 유태인들 그런 사람들의 학살 행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한다. 그러니까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이것이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18에다 이걸 규정한다면 5.18 광주 학살 부정처벌법, 또 5.18 민주화운동 모독처벌법 이렇게 이제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나치 학살을 철저하게 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권 의식에 관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인데요. 이런 법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제 독일 경우에는 나치의 집단 학살을 찬양하거나 부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게 돼 있고요. 또 오스트리아도 비슷하게 나치 금지법이 있어서 사실은 처벌은 독일보다 더 강력하고, 프랑스는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법 이런 법을 두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으로 대량 학살이라든가 뭐 전쟁 범죄 이런 그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걸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것을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도입해서 5.18 학살을 또 5.18을 폄훼하고 5.18 학살을 부인하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명확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강제 억압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요. 뭐 가장 우월한 자유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집단 학살을 부인하고 또 학살 범죄를 옹호하고 또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반인도적 행위, 이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표현을 가장한 인격 살인이고 사실은 집단 학살 선동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란 선동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간의 그
그것도 인간이 무슨 한 개별 인간도 아니고 집단적인 그 인간 집단에 대한 어떤 혐오나 그 박해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권의 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도 예.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은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의 한국당 지지율이 10.5%, 여당이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 광주나 호남에도 자유한국당 또 과거에 그 전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항상 있어 왔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뭐 광주라고 해서 100%다 이제 뭐 똑같은 당만 지지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소수의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와 5.18 모독 문제와는 구별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그 광주 시민의 여러 시민사회 대표자들 또 5.18 관계자들이 이 국회에 와서 각 당을 방문하고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는요, 자유한국당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라든가 뭐 그런 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당에 가담했던 분들도 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광주에서는 또 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이건 뭐 당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한국당 아니죠. 자유한국당의 뭐 텃밭이라고 하는 그 대구 경북 쪽도 이 세 사람의 의원을 이번에 제명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그 여론이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지금 진행자께서 그 인용하셨던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은. 그 어쨌든 민주평화당은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 총선 앞두고 당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으실 텐데요.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이제 창당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예, 1년 전에 갑작스러운 원치 않은 분당 상황에서 아직도 제대로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또 그동안 기대를 해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당이 결국은 광주 정신 또 촛불 국민혁명이 요구한 여러 시대적인 과제, 개혁, 남북관계 발전 이런 시대적 과제에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선명하게 또 개혁적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다시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하고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던데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벌써 바른미래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반대 의사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나 보입니다. 없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없다고 보입니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걸 옳고 그르를 따지기 전에 바람직하냐,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냐를 따지기 전에 아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성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죠.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이번에 이제 협상이 이제 타결됐죠. 10차 방위비 분담금입니다만은 이제 아시다시피 기한이 1년짜리로 짧게 그렇죠. 합의가 됐습니다. 1+1이라고 그래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1년짜리 합의는 미국에서 지금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결국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조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국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번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간이 1년짜리가 됨으로써 당장 다시
그런 그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예. 이제 처지에 빠져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증액하고 뭐 1년에 이번에도 8.2% 인상입니다만은 네. 내년에도 더 많이 증액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로 방위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매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일본의 경우입니다만은 일본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그 지원 분야를 규정해서 예. 그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이른바 소요 충족형 분담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소요가 얼마인가, 필요한 비용이 뭐고 어떤 데 쓰이는가 하는 것을 봐서 그에 맞춰서 방위비를 정하고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장 이제 1년짜리 방위비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당장 또 내년부터 적용될 협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나 정부가 또 국방부 등 정부가 이제 좀 그 기본적인 이 틀을 바꿔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올해가 3.1절 100주년이죠. 이를 기념해서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 이름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의 대상과 범위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뭐 저도 과거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 특사도 관여했고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뭐 사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시기마다 뭐 연례 행사처럼 특사를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쭉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각 후보들이 이제 사면을 자제하겠다. 극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확정 판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게 오판이었다는 뭐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사면을 하는데 그치겠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면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그에 관해서 국민적 통합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민생사범에 대한 관용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무슨 비리 정치인 또는 뭐 이런 공무원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마 그건 자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6130님께서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 안 합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 지금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 그 세 명의 의원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건 이미 이제 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5.18 유공자의 명단 안에는 온갖 그 공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인적 정보가 워낙 많이들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분들 그걸 다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여러 국가 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본 일이 없고 그런 요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 사람 의원 중에서 뭐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5.18 부정 망언을 변명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0736님께서 천정배 의원님 광주 송악초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 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유성 이쁜 학교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